제한 세일즈를 왜 성공할 수 있는지. 제한 세일즈도 성공할 수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내부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우리 뷰통이들이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뷰통이들이 넣고 싶은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크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세부적으로는 한번 찍어보고 다시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뷰통이들이 일단 백화점 있죠. 이게 제가 최종적인 버전에 일단 닫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백화점 상품 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뷰통이들 H&B가 있어요. 뭐 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가 있겠죠. 그리고 H&B, 백화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트, 여기 마트는 홀세일이랑 마트 그냥 다 포함시킬게요.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뷰통이들의 상품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우리가 비싼 걸 알고 있죠. 백화점 판매 구조가 어떻게 되냐. 백화점은 일단 고가예요. 물품 자체들이 거의 고가. 그리고 매장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1대1 판매를 대응을 거의 하는 구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백화점 건물 안에 하차장과 건품장이 있어요. 하차장이랑 건품장이 뭐냐? 우리의 물건을 납품을 하면 받아주고 건품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상품이 뭐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상품이 물류센터, 우리 뭐 3PL이나 우리 자사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다가 직접 백화점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별로 손이 안 타요. 우리가 할 것도 많이 없어. 대신에 수수료가 비싸지는 건데 이렇게 과정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고가다 보니까 과정이 많이 거치지 않아요. 거쳐도 안 되고 대신에 여기는 1대1 판매가 이루어지고 수수료는 비싼 구조죠. 하지만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백화점에 입점되는 것 같은 경우엔 여기서 알아서 직원들이 다 DP도 해주고 물건 가져가서 판매도 해주는 구조죠. 대신에 수수료가 비싸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있기 때문에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의 상품 그대로 패키지 변경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직원들이 셀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H&B, 우리가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H&B 뭐 올땡땡들 있죠. H&B는 어때요? 매장 수가 굉장히 많죠. 매장 수가 많아요. 대신에 백화점보다 수수료가 좀 저렴해요. 수수료 저렴해요. 여러분들 여기 수수료가 백화점보다 저렴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거 구조가 왜 여기가 저렴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H&B가 더 수수료 비싸잖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잘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아보셔야 돼요. H&B는 1대1 판매가 아니에요. 매장에 DP가 되어 있는 제품에 직원이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금 뭐 대응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대응을 해주죠. 그래서 찾아서 고객이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요. 이런 구조고 대신에 직원은 몇 명은 있죠. 그리고 H&B 매장 수가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매장 수를 우리가 우리 상품을
전국 H&B 1000개 정도의 매장을 다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물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우리 남는 게 없잖아요. H&B 예를 들면 올땡땡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물류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올땡땡은 뭐죠? CJ 계열이잖아요. CJ 계열. 여기 CJ 물류센터가 있어요. CJ. 그럼 우리는 우리 물류센터에서 여기로만 납품을 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알아서 물건을 보냅니다. 뭐 온라인으로 보낼 거 온라인으로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쪼개서 보낼 건 쪼개서 보내요. 물건 자체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우리는 뭐 한 박스 단위로 보내는 것 자체는 여기 물류센터 납품 기준이에요. 대신에 이제 매장에서 발주를 넣어요. 수량을. 그럼 여기서 알아서 쪼개서 보내요. 택배를 알아서 매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서 DP를 하겠죠.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처음에 뭐 들어갔을 때 DP는 해주겠죠. 대신에 여기서 H&B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수수료가 백화점보다 조금 저렴해요. 하지만 여기 건품장에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건품장 물류센터, 여기 물류센터에 들어가죠. 물류센터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포장 준비도 하셔야 되고, 겉포장과 속포장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패키지도 따로 올리브영 패키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 DP돼서 판매를 하잖아요. 고객들이 알아서 다른 제품들이랑 섞여 있는데 고객들이 알아서 어쨌든 직원들이 셀링을 안 해주면 고객들이 알아서 집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잘 팔리려면 프로모션을 하던 아니면 여기에 겉 박스에 우리가 셀링 그 포인트를 적던 해서 우리 소구점을 적어야 돼요. 위에 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셀링 포인트 교육을 시키지만 여기는 우리가 패키지를 뭐 디자인을 잘 하던 아니면 여기 CJ 본사 직원, 올리브영 직원이랑 그 프로모션을 기획을 해서 뭐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DP를 뭘 바꾸던 해서 그런 과정을 할 수 있겠죠. 계산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고객들이 계산을 하니까 계산하는 계산대에서 뭐 더 끼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더 부족한 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또 알려드릴게요. 또 우리 교통의 상품이 마트나 뭐 홀세일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싶다. 그런데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매장 수가 많죠. 그리고 마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량 구매를 해요. 마트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유통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홀세일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따닥따닥따닥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넓어야 매장이 넓어야 되고 주차가 가능해야 되고, 왜냐면 여기 뭐 물건이 크게 가져가야 되니까 넓고 주차가 가능해야 돼요. 마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 물건이 어쨌든 한꺼번에 많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가잖아요. 차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단위거나 아니면 뭐 매장을 하는 사장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뭐 당연히 뭐 1인 가구들도 가기는 하는데 1인 가구들이 가기에는 좀 대량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편의점 같은 마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트는 우리가 할인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짜주되 벌크 단위로 가져가죠. 벌크 단위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 벌크 단위로 가져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 개의 제품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할인 가격을 많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개 가격으로는 우리가 마진이 적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트는 넓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구조구나.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을 짤 때는 한 개가 아니고 뭐 2개 이상인데 이렇게 하니까 벌크 단위로 가져가는구나. 묶음으로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팔레트로 납품을 받는구나. 매장으로 바로 팔레트로 받는구나. 매장에서. 근데 여기도 물건이 많기 때문에 다 그
전국 그 지역마다 물류센터가 있어요. 왜냐면 물류센터가 있는 이유는 여기 마트에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 많은 물건을, 그리고 물건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 물건을 여기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류센터에서 한번 받아서 여기로 넘기는 거거든요.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품은 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기는 위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대신에 여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직원이 없고 DP가 되어서 판매가 되는 곳이잖아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직원이 거의 없고 카운터에만 있잖아요. 마트는. 그러면 마트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백화점 H&B보다 훨씬 적게 받아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 구조 자체를. 그래야 상품 제안을 할 때도 마트에는 우리가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조금 더 저가로 제안을 해줘야겠구나. 대신에 다른 프로모션을 더 진행을 해줄 수 있구나라는 구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구조로 갈게요. 대신에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벌크로 세트로 포장을 해서 뭐 2개나 3개 단위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대용량을 출시를 해서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여기는 벌크에 프로모션에 무인 판매다. 라는, 그러면 수수료는 싼데 포장비가 비싸지잖아요. 포장 패키지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수수료만 싸다고 해서 뭐 가격을 확 낮게 줄 수는 없어요. 포장 패키지 가격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여기서 무인 판매다 보니까 도난 방지에 대한 그 다른 포장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인 판매니까 우리가 여기 포장에서 소구점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소구점을 확실하게 포장 그 디자인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대로 H&B에 있는 거를 마트에다가 적용을 하면 될까요? 완전히 안 돼요. 고객층도 달라요. 여기는 아까 전에 여기는 1인 가구면 여기는 가족 단위가 와요. 가족 단위. 그럼 가족 단위가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적어도 30대 중후반 50대 사람들인데 H&B에 있는 디자인을 하면 눈이 나빠서 안 보여요. 그럼 크게 만들어요. 크게 광고도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포장 디자인도 집어가게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포장 패키지도 벌크 단위로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는 큰 단위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센터에서 포장을 벌크 단위로 해서 팔레트로 해서 우리 물류센터에서 포장을 팔레트로 한 다음에 여기 센터로 가서 센터에서 코스트코나 뭐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마트에서 센터에서 가서 센터에서 이제 마트로 갑니다. 팔레트 단위로. 왜냐, 대용량이니까. 그리고 많이 빠져나가니까. 생각해보세요. 4인 가족이 뭘 바른다,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만 가져가겠어요? 당연히 대용량으로 가져가죠. 이제 마트에 한번 차 끌고 가려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한 번에 4개씩 사가겠다. 저렴하게. 그게 이제 4인 가족에게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팔레트 단위로 가져간다. 그리고 팔레트 단위로 이제 바로 그냥 놓는 데도 있잖아요. 적재를. 그럼 이런 적재하는 것도 따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이렇게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 쓸 게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올리브영, 뭐 롭스 이런 H&B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센터를 한번 거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 며칠은 걸리는 단위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상, 납품 일정이 조금 달라지는 거에 대한 예상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디자인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장에 DP되는 수량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직납이 가능한 경우 같은 경우엔 수량에 대한 압박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퀵으로 보내도 되고, 당장에 급하면 2, 3일 내에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에 가져가도 되는 것인데, 이게 센터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납품이 돼야 되는 구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여기 뭐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야 될 게 더 많겠죠. 그리고 포장법 같은 경우에도 더 예민하겠죠. 요즘 포장 1차 포장만 해야 되잖아요. 2차 포장 뭐 이런 거 규제가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될 게 많은데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큰 그림을 한 번쯤은 그려야 우리가 제안을 할 때도, 제안 영업을 할 때도 내부적으로